안녕하세요. 오순재 교수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흉노가 이제 북방으로 진출했던 지역에 대한 디테일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먼저 이제 그 흉노가 뻗어나갔던 것들을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게 바이카로입니다. 그 바이카로고, 이쪽이 이제 실크로드 쪽이죠. 서역. 그 다음에 여기가 월지, 뭐 이런 쪽으로. 그 다음에 이쪽 우측, 바이칼의 서쪽이 되겠습니다. 격권이라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나하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이 정령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정령은 요 바이칼 부분, 지금 어디냐 하면 이제 부리아트 공화국이 되겠어요. 요 옛날에 이제 몽골 땅인데, 지금 러시아 쪽이 됐죠. 그래서 부리아트 부리아트 공화국이 됐죠. 이쪽은 이제 이르쿠츠크고, 여기서 이제 그 시베리아 횡단철도가 쭉 이렇게 해서 이제 부리아트의 그 수도인 울란우데, 그다음에 쭉 가다가 이르쿠츠크 이렇게 해서 이렇게 빠져나가는 거죠. 아주 중요한 지역입니다. 자, 이 정령에 대한 설명은 위서에 뭐라고 하느냐면, 이때 당시에는 정령이라고 부르지 않고 고차라고 불렀습니다. 고차. 그래서 고차는 왜냐면 수레를 끌고 다닐 건 높은 차라는 얘기죠. 거 또는 차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대개 예전에 적적의 무리였다. 적적이라는 것은 어디냐 하면 북적이라 그래서 중국의 북쪽 지역. 그러니까 오르도스인데 동북쪽이 되겠습니다. 거기를 또 정력이라고도 불렸다. 또 다른 말로 칭륵 또는 철륵이라고도 불렀어요. 그래서 이제 부르는 게 시대적으로 여러 개죠. 그러니까 고차, 칠륵, 정령, 철륵 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랬는데 주나라 때는 귀방이라고 불렀고, 그 다음에 전국 시대에는 북적이라고 불러요. 우리가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북적입니다. 그 일파가 적적이었다. 그래서 적적이 중국의 공격을 받아서 바이칼 쪽, 지금 에니세이하고 레나, 요 두 강 사이로 이동을 했다. 그게 이제 정령이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기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흉노 열전에 모던, 흉노 선우죠. 모던이 북으로 혼유, 굴사, 정령, 격권, 실리 등을 복속하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이제 지금 이 지역을 얘기하는 거죠. 이 북쪽 지역.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한서의 이릉열전에는 흉노의 선우가 한나라에서 투항해온 이릉을 어디에? 우현항에 봉하였고, BC 99년에. 그 다음에 BC 101년에 투항해온 이 위유리라는 사람을 정령왕에 봉했다. 여기에 이제 정령이 나오죠. 그러니까 근데 이 사람은 한나라 장군들이에요. 이 사람들을 이 지역에다가 봉했다라는 것이 이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걸 이제, 중국 분이, 이제 이렇게 그 단연근이라는 분이 이제 연구를 한 건데, 그 위치 비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정령이 이제 제일 세죠. 이렇게. 꽤 넓게 차지해요. 요게 이제 세렝가강입니다. 세렝가. 요게 바이카로고. 이 지역이 정령의 지역이고, 이쪽에서 서쪽, 그러니까 에니세이강이죠. 이쪽은 격권이라고 불렀다. 그래서 실리, 혼유. 요게 이제 흉노의 이제 두만성이 여기죠. 요게 오르도스입니다. 적적이 어디 있었냐? 이 지역이에요, 이 지역. 요건 이제 약간 요거보단 위죠. 요 정도 되겠습니다. 요게 지금 어디하고, 여기가 요소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이 도리어 흉노 쪽보다는 쪽에 그 요소 지역의 요하 문명 쪽에서 간 그러한 족속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건 이제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당시에 유적이 어떤 게 있느냐? 하카스 공화국이라고 있습니다. 러시아에 이제 딸린 공화국인데, 거기에 아바칸이 이제 수도예요. 수도에서 8km 지점에 중국식의 궁전 모습이 발견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144 평방미터인데
대전만, 그러니까 중심 건물이죠. 중심 건물이 45m 곱하기 35m 장방형 건물이고 그 주위에 20개의 부속 건물지가 있었다. 이렇게 어떻게 생겼냐? 이렇게 생겼어요. 완전히 기와까지 올린 중국식 궁전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근데 여기에 뭐라고 썼냐? 천자, 천자라는 말이 나와요. 천추만세, 이건 중국에서 많이 쓰는 거죠. 그 다음에 상락미양, 이건 황제가 쓰는 그 건물에서 올리는 기와장이에요. 자, 천자라는 말은 중국에서 많이 쓰죠. 천추만세, 우리는 왕급이기 때문에 천세라는 말밖에 못 씁니다. 만세라는 말은 써서는 안 돼요. 이건 그냥 황제만 쓸 수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만세, 만세, 만만세, 우리 만세 삼창 하는데 그거는 옛날 같으면 난리 납니다. 그래서 조선시대에는 뭐냐면 천세, 천세, 천천세예요. 그리고 상락미양, 이것도 황제가 쓰던 이런 것들이 다 새겨져 있고, 그 다음에 이 손잡이, 건물의 손잡이, 요겁니다. 여기 보세요. 천자, 여기 만세 이렇게 돼 있죠. 예, 여기 미양 이렇게 돼 있네요. 그래서 요 손잡이, 예, 동물 그 귀신 모양, 그러니까 우리랑 치우죠, 치우상의 모습, 이런 것들이 중국에서 많이 나오는데 이런 거 그걸 뭐라 하면 수면 동포수라 그러는데 이런 것들이 발견이 됐다. 그렇다면은 이 건물은 누가 썼겠느냐? 위륜이라는 그 투항한 장수를 정룡왕에 봉했다는데 바로 이 건물이 정룡왕이 다스렸던 그 건물, 궁전이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다스렸던 지역은, 정룡왕이 다스렸던 지역은 아바칸을 중심으로 해서 바이칼 호수 동쪽으로는, 서쪽으로는 마라시오까지, 중앙아시아까지 이제 갔던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유적은 이볼가라는 성입니다. 이볼가는 어디에 있냐면 부리아트 공화국의 수도가 울란우데인데, 여기 이제 시베리아 횡단철도가 여기 쓴다 그랬죠. 몽골에서 올라가도 여기 이제 지나갑니다. 여기에서 16km 서남쪽으로, 여기 오타입니다. 서남쪽이죠. 서남쪽 지점에 이볼가라는 곳에 있는 성입니다. 이게 전한시대에 네모난 성인데 남북 길이가 348, 그 다음에 동서 길이가 216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직사각형 형태고 동쪽은 세렝게강이 흐르기 때문에 파괴가 됐어요.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세렝게강이죠. 예, 이게 이볼가성입니다. 여기에 또 묘지도 발견됐어요. 여기에 이볼가. 여기 또 조그만 성이 또 하나 붙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성내에는 사각형의 기단 위에 기둥을 세운 대형 건물지 2개가 있고, 그다음에 반지하식으로 되어 있는 80개의 수혈 주거지가 있어요. 그다음에 망루, 서남쪽에는 망루로 사용됐던 것들이, 또 철 재련터가 나왔어요. 철을 재련했던 화살이라든가 도끼라든가 칼, 이런 것들을 철제 무기를 만드는 거. 그다음에 청동기, 갑옷조각, 삽, 쟁기, 낫, 이게 이제 우리가 둔전을 읽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성은, 이볼가 성은 흉노 지역에서 가장 북쪽에 있는 성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성이죠. 그리고 이 고분군, 요거죠. 이볼가 성의 북쪽에 있는, 이게 216기 정도가 발견이 됐는데 그 연대가 BC 2세기에서 AD 1세기 흉노 유적에 해당된다. 가장 오래된 것은 BC 한 3세기까지도 올라간다.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이제 청동 거울 조각이 나왔어요. BC 3세기에 올라가는 거는. 그 외에 이 지역에서 나온 게 뭐냐면 단이 평조. 단이라는 건 뭐냐면, 이라는 거는 귀입니다. 우리 이 커피잔 요거죠, 이거. 요게 이예요. 단이. 한쪽에 귀가 붙어 있고, 평저. 지금 요게 단이 평저입니다. 이렇게 귀가 하나 있고, 평저, 밑에가 판판한 거. 아니면 밑에가 이렇게 동그라면 원저가 되겠죠. 근데 이거 평저, 단위 평저, 이렇게 생긴 겁니다. 예, 이런 형태의 관이, 항아리가 나왔다.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뭐하고 똑같으냐? 북쪽. 아까 그 중국 북쪽에서 나오는 것들, 적적이라든가
이들이 썼던 것들과 같은 비슷한 것들이다. 그러니까 어디냐 하면은 여기죠. 이 지역. 이 지역에서 썼던 유물들하고 여기 지금 나오는 거 이볼가성은 지금 요 지역입니다. 요 지역에서 나오는 거하고 비슷한 것들이 나오고 있다. 이게 이볼가성의 형태입니다. 이게 이제 막루가 되겠죠. 그 다음에 정령의 역사. 정령은 BC 3세기부터 AD 5세기에 걸쳐서 몽골 초원에 유목하고 있던 종족입니다. 흉노 시대에 바이카로 남쪽에서 알타이 산맥 지역까지 거주했다. 그래서 이제 BC 174년경 모던 선우가 이들을 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들의 지배를 받게 되고 BC 71년 흉노가 혼란해지자 이때는 동쪽에서는 오한, 서쪽에서는 오선 등, 그 다음에 북쪽에서는 정령, 이들이 이제 흉노를 공격해 들어간 거죠. 그래서 BC 61년에는 정령이 또 쳐들어가요. 그래서 흉노를 수천 명을 죽이고 가축을 뺏었다. 이렇게 굉장히 센 민족입니다. 그 다음 BC 51년에 이제 흉노가 두 개로 쪼개집니다. 남흉노하고 북흉노하고. 그래서 남흉노는 중국으로 투항하고 북흉노는 끝까지 이제 버티다가 여기서 보면은 북흉노의 선우가 질지선우예요. 질지선우가 견곤, 혹갈, 오선 등을 공격한 후 오선과 함께 정령을 쳐들어왔다. 그러자 극렬하게 저항을 했지만 BC 49년에는 질지선우가 오걸, 견곤, 정령 등을 복속하였다. 이때 또 이제 북흉노한테 맥힌 거죠. 그러다가 AD 45년, 요거는 이제 후한 때입니다. 요거는 이제 전한 때고, 후한 때 남흉노와 북흉노가 정면을 공격하고 정령은 후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북흉노를 지금 공격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남흉노는 밑에서 치고, 그 다음에 이제 정령은 뒤에서 치고, 선비는 저쪽 동쪽에 있었으니까 거기서 치고, 서역, 지금 실크로드에 있는 나라들은 그러니까 동서남북에서 동시에 북흉노를 공격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북흉노가 다시는 자립하지 못하고 지금의 몽골의 오르온강 쪽 서쪽으로 달아나 버렸다. 이게 이제 후한시기입니다. 이건 이제 전한시기고. 그래서 당시에 정령이라는 이 족속은 강거라는 나라에, 강거는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북쪽 몽골 초원의 고원의 중서부에 자리를 잡았었는데 여기에 그대로 살고 있는 애들을 뭐라 그러냐? 서정령. 네, 바이카로. 이건 이제 이동한 거죠. 지금 몽골 쪽으로 이렇게 내려간 겁니다. 내려간 거고 그대로 바이칼에 살고 있는 것은 북정령. 이렇게 설명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흉노를 치면서 이렇게 서서 이동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북쪽에 있는 그대로 있는 애들은 북정령, 이쪽으로 서쪽으로 온 애들, 이제 남서쪽이 되겠죠. 위에서 보면 이렇게 옮겨간 것을 서정령, 이렇게 이제 갈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위진 남북조 시대, 이건 중국의 남북조 시대가 있습니다. 516국이 지나서 516국이라는 것은 북쪽의 북방 민족들이 중국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아예. 그게 진 나라 때인데 서진이라고 우리가 서진은 누구냐면 삼국을 통일한 그것이 진입니다. 서진. 그때 이제 이 북방 민족들이 밀고 들어오니까 서진이 망해갖고 동진, 지금 양자강 이남으로 도망가요. 그걸 동진이라 그래요. 그 당시에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거를 통일한 게 이제 북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정령의 일부가 중국의 북변에서 서북변 사이로 흩어져 살았고 일부는 중국 속으로 중국 내부로 아예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그러나 중국의 주력 부대는 몽골 지역에 그대로 살았다. 그래서 선비, 유현 등과 대립하게 되었는데 이때 당시에 중국인들은 몽골 고원에 그대로 남아있던 정령이라고 부르지 않고 이제 시대가 바뀌었죠. 고차라고 불렀다. 그 다음에 다른 말로 고차 정령이라고도 불렀다. 4세기 이후
유연이라는 제국이 섰는데 북방에 이것이 몽골 초원을 지배하게 되면서 중국 사서에서는 얘네들을 정령을 고차라고 불렀었는데 다시 뭐라고 부르냐면 칭륵이라고 불렀다. 그래서 수나라 당나라 때는 칭륵이라는 말보다 철륵. 그래서 바이카로 남부에서부터 아라레, 카스피에, 중앙아시아죠. 여기로 퍼져나갔다. 그러니까 이들이 꽤 많이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들의 문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칼이라는 건 바이칼의 동쪽과 서쪽이 약간 틀립니다. 그래서 이 동쪽 지역의 청동기 시대 이거를 대표하던 문화가 뭐냐면 판성묘 문화입니다. 판성묘. 이 판성묘는 석관묘 비슷한데 어떻게 생겼냐면 그거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돌무덤이에요. 돌무덤. 돌무덤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석판을 이렇게 세웠어요. 여기도 보시면은 이렇게 석판을 세우고 여기는 이 끝에는 이렇게 또 뾰족 튀어나오게 이렇게 했죠. 그래서 일단은 우리로 보면은 석관묘의 일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좀 편해지겠죠. 그래서 그걸 우리는 그 석관묘하고는 약간 틀리기 때문에 판석을 세웠기 때문에 그래서 판성묘 문화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게 도리어 편하죠. 계통은 석관묘 계통인데 그래서 이러한 유적들이 쭉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숟가락형 청동기가 가장 중요한 거. 그 외에 이제 뭐 연주연 장식, 동물 장식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제 특히 이제 러시아의 치타, 이 치타는 어디냐면 국경지대예요. 만주하고 거기에서 나타나는 청동 투구가 있어요. 요게 하가점 하층 문화에서 나오는 거하고 요소 지역이죠. 요소 문화. 우리 홍산 다음 거기에서 나오는 거하고 완전히 동일해요. 투구가 나온 이 연대가 BC 12세기에서 BC 8세기에 해당이 된다. 이것을 본다면 유림, 지금 섬서성 유림, 그것은 북쪽의 한 갈래인 적적이고 요소 지역에 있었던 게 하가점 하층 문화인데 이거는 고조선에 속했던 이건 고조선 아까 하층이고 이건 상층. 요게 동어족이다. 그리고 바이칼 쪽에 있는 것은 판성묘는 그렇다면은 정령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문화가 이 요소 지역에서 이렇게 쫙 퍼져나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걸 이제 지금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동아시아 세계에서 석관묘가 뭐 저쪽 그 유럽 쪽에서 이렇게 와갖고 뭐 우리나라로 들어왔다. 우린 지금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랬는데 그들보다도 훨씬 올라가는 것이 어디냐면 흑룡화 문화입니다. 흑룡화 문화. 요소 지역이죠. 요거에 대해서 잘 정리해 놓은 게 이제 그 복기대 교수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기원전 6200년에서 기원전 5200년 사이에 나타나는 흑룡화 문화에서 그 중에서도 적봉의 임서현에 있는 백음장한 문화가 석관묘가 나오고 그 다음에 적석청도 나와요. 둘 다 나와요. 그러니까 이 두 개의 돌무덤은 어디서 시작이 됐느냐? 현재까지 이 백음장한 유적에서 시작이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문화가 어디에 속하느냐? 그 유적이 흑룡화 문화에 속한다. 그러면 그게 언제냐? 기원전 6200년, 지금으로부터 8200년 전 거예요. 가장 오래된 문화다. 그리고 그 뒤를 이은 거가 홍산 문화입니다. 홍산 문화 또한 적석청도 나오고 석관묘도 나오죠. 예. 그 뒤를 또 이은 게 뭐냐? 하가점 상층 문화예요. BC 11세기에서 7세기. 요거는 홍산 문화는 BC 4700년에서 BC 3000. 자, 그렇다면 그러면은 지금 한번 보십시다. 여기에요, 여기. 백음장한. 근데 이 판성묘 문화는 어떤 거냐면 요거거든요. 요게 바이칼이고. 요렇게 해서 몽골 쪽으로 해서 여기까지.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퍼져나갔다는 거죠. 예. 그거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그 형태를 보면, 자, 이건 이제 러시아 학자가 연구한 건데, 여기서 좌측, 요거, 이쪽이 초기 거예요. 이게 후기 거예요. 근데 초기 거를 보면은 똑같아요. 우리 석간명하고 똑같죠. 예. 여기서 이렇게 변한 겁니다. 근데 이때는 이제 판석들을 더 많이 세웠죠. 이거는 무너지지 말라고 이렇게 딱 버틴, 이런 형태는 이게 지상으로 약간 올라와서 그렇지, 우린 지하로 내려갔잖아요. 지하 땅 파고 이렇게 판석을 세우거든요. 우리도 있어요, 판석묘가. 근데 그거는 대부분이 지상으로는 약간만 올라왔어요. 근데 여기는 이제 많이 올라온 거죠, 이렇게. 그래도. 근데 이거는 거의 우리 거하고 비슷해요. 근데 이거는 좀 달라지죠, 후기에는. 그러면 초기 거는 언제냐? 기원전 13세기에서 8세기 사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또 하나 있어요. 위서 고차 열전에서는, 고차는 선비나 몽골과 같이 천둥을 숭배하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기록이 나와요. 왜 제가 깜짝 놀라서, 지금 이 번개문이라는 게 홍산문화나 이런 토기, 그 다음에 구리거울, 여기에 나오거든요, 번개문이. 그래서 이거 똑같으네. 그래서 찾아봤어요. 여기 보세요. 이게 조양에서 나온 거거든요, 12대 영자. 여기서 나오는 게 뭐냐면 비파형 동검이에요. 여기에 뭐가 나와요? 이게 뇌문이에요, 뇌문. 번개문이에요. 전형적인 번개문입니다. 그렇다면은 똑같잖아요, 우리랑. 그리고 이게 제일 오래된 이게 석간묘거든요. 이거 보세요. 돌판을 이렇게 세웠잖아요. 이렇게. 이게 제일 오래된 거예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BC 6200년, 지금으로부터 8000년 전 거예요. 이게 홍산 거예요. 제가 거기 가서 찍은 거거든요. 우아래안 가서. 보세요. 이렇게 생겼잖아요. 똑같아요. 이러한 문화들이 같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공유하고 있는 거죠. 공유하고 있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몽골 학자들이 이 몽골을 연구하다 보면은 두 가지가 중요한데, 하나는 이 판석묘,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사슴돌이에요. 무지하게 많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많으냐? 내몽고의 호륜페이, 요거는 이제 흥안령 약간 넘어서 만주 국경지대입니다. 여기서 이 호수가 있어요. 거기서부터 몽골곤, 투바 공화국, 알타이, 신강성, 지금 이제 서역이죠. 남시베리아, 키르기즈스탄, 카자흐스탄, 흑해까지 넓게 펼쳐있어요. 이건 뭐냐면 사슴이 그려져 있어요. 자, 바이칼, 몽골 동부 지역은 자바이칼, 그러니까 그 바이칼의 동쪽 지역에서 함께 판석묘의 모서리에 사슴돌이 세워져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오래된 건 언제냐? BC 6세기로 보고 있다. 이러한 사슴을 숭배하는 것은 광명사상, 하늘 숭배 사상과 직결되어 있다. 왜 그러냐면 하늘을 이렇게 사슴이 하늘을 향하고 있는데 펄쩍 뛰는 건데, 그 입이 뭐처럼 생기냐면 새의 주둥아리처럼 생겼다. 새하고 지금 사슴하고 합해진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동그랗게 생긴 태양을 새겨 넣었다, 원형을. 자, 보세요. 여기 보세요. 여기 사슴이거든요? 이게 사슴이에요, 지금. 여기 새 대가리죠, 새. 사슴인데 주둥아리는 새예요. 여기도. 빼죽하잖아요. 근데 위로 향하고, 이게 태양이잖아요. 아주 특이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 이러한 현상이 지금 신영하 교수님이 이렇게 찾아놓은 거 보면, 옥천군 석탄리의 선돌에 원형의 태양문이 새겨져 있어요. 그리고 우한치, 여기 우한치의 그 요소 지역이죠. 요소 문화, 유화 문명의 조보구 문화가 있습니다. 이게 언제나 BC 5400년에서 BC 4500. 거기 토기에도 사슴과 새가 같이 새겨져 있어요. 자, 무슨 얘기냐? 자, 이게 보세요. 이게 신영하 교수님 책에 이렇게
이거 보세요. 이게 태양이잖아요. 이게 선돌이거든요. 선돌인데 이 가운데 태양이 새겨져 있다니까요. 이거와 여기 가운데 태양. 하늘 숭배 사상이잖아요. 태양 숭배 사상이에요. 자, 그 다음에 요거 조보고 문화. 여기 사슴이 그려져 있죠. 새도 그려져 있어요. 여기 조동아리 빼죽하자. 여기 이건 새예요. 이건 사슴이고 지금 여기에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아리에. 자,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것의 발생 원인이 뭘까라는 걸 갖다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사슴돌은 그리고 이제 손잡이에 동물의 모양을 하고 있는 단검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가점 상층문화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사슴돌은 처음에는 지금은 서쪽에 거의 몰려 있습니다. 무지하게 많아요. 동쪽은 드문드문 있어요. 근데 문제는 동쪽 것이 오래됐다는 거죠. 자, 이거 한번 봅시다. 이거 이제 러시아 학자가 이제 해놓은 건데 여기서부터 퍼져나가요. 이게 제1 유형입니다. 요거 빗금친 거.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 이쪽으로. 그 중에서도 어디냐? 위로 세모표. 여기에. 여기 호릉패 있는데. 이게 지금 아무르강이에요. 흑룡강이거든요. 이게 동몽골이에요. 동몽골. 그럼 우리는 어딨냐? 이쪽이죠. 이렇게 간 거예요. 지금은 어디에 있냐? 이쪽이 많아요. 이쪽이. 여기 보세요. 이쪽까지 퍼져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몽골학자들은 판성면은 동쪽, 이 사슴돌은 서쪽 이렇게 딱 세팅을 해놨어요. 그리고 유적도 보면은 흉노는 동쪽, 돌궐은 서쪽 이렇게 딱 세팅이 돼 있어요. 근데 저는 아니라는 거예요. 왜?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기원이 어디냐? 기원. 예. 그래서 기원지를 찾아보니까 이거 보십시오. 이게 유한 문명에서 나타나는 거. 이거 옥천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옥천 석단리에 선돌의 태양문이에요. 이거. 그리고 이 새 주둥아리처럼 된 거, 이거 하늘 숭배 사상이다. 그리고 태양문이 뚜렷하게 그려져 있고, 태양을 향해서 이렇게 펄쩍 뛰는 거고. 여기도 보면 사슴이 있고, 여기 새가 있고, 이것도 다 똑같은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는 많으냐 적으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기원이 어디냐 하는 거예요. 기원이.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거를 밝혀야 됩니다. 자, 우리 족보를 찾는 거죠. 족보. 예, 역사라는 건 족보를 찾는 거예요. 족적을 찾는 거죠. 히스토리라는 말 자체가 그 뜻이에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삼적기입니다. 세발 토기. 자, 근데 이 판성묘의 문화의 전형적인 특징이 어디서 나타냐? 오논강, 세렝가강, 케럴레강, 동몽골 쪽이죠. 그리고 동자바이칼. 이 바이칼의 동쪽 부분에 집중되어 분포되어 있는데 특히 바이칼 동쪽하고 몽골 지역에서 출토되는 그 력이 있습니다. 항아리가. 근데 이게 뭐하고 똑같으냐? 하가점 하층 문화에서 나오는 승문역하고 똑같아요. 어떻게 생겼냐? 어저께 제가 밤새 찾았어요. 요거는 여광천이라는 이분의 책에 이렇게 이걸 해놨더라고요. 바이칼 지역과 흑룡강 유역의 과 중국하고의 관계, 그 지역에 있었던 족속하고 그랬고 이제 그걸 뽑아놨는데 거기서 나온 게 이렇게 생겼대요. 이거는 중국 인터넷을 제가 다 뒤졌어요. 이 하가점 하층 문화권을 다 뒤졌어요. 딱 보니까 똑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갖대는 거예요. 지네들이 얘기한 거야, 지네들이. 내가 얘기한 게 아니에요. 고고학자들이 밝힌 거예요. 이거 보세요. 뭐라고 써놨냐? 바이칼 동쪽과 몽골 지역에서 나타나는 항아리하고 하가점 하층 문화에서 유행됐던, 왜냐면 지금 중국 학자는 하가점 하층 문화가 지금 요소 내몽골 쪽이 자기네 땅이거든요, 현재는. 그러니까 이제 그거 하가점 하층 문화에 나오는 거하고 똑같다 이거야. 그러니까 중국인이 같다 이거예요. 근데 하가점 하층 문화가 중국인입니까?
한국이에요. 우리 민족이에요. 우리나라가 너무 찌그러져서 그렇지. 근데 복기대 교수가 동몽골의 다림강가 유역을 갖다 조사했어요. 그랬더니 뭐가 나오냐? 세석기, 그 다음에 주거지, 뚝, 그리고 홍산 후기하고 홍산 다음이 소하연이거든요. 초기, 요 걸치는 토기가 나왔다 이거예요. 토기가. 근데 이런 것들이 지금 보면은 지금 중국 학자들은 뭐냐면 이 정령이라는 족속이 적적에서 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기록상으로 유물로 보면 판성묘, 사슴돌, 그 다음에 아까 삼족기 이런 것들이 지금 홍융화에서부터 시작해서 소하연까지 다 맞아떨어지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우리 민족의 한 갈래가 요소 지역을 떠나서 이 복기대 교수가 찾은 그대로 다림강가를 거쳐서 바이칼 지역으로 이동했다라는 것이 지금 감이 잡히죠. 그 얘기예요, 지금. 그 얘기를 제가 해드리는 거예요. 이게 그 복기대 교수가 이제 찾은 겁니다. 다림강가에서 찾아낸 건데. 더군다나, 요건 이제 중국 문헌에, 이제 중국 고고학자가 찾아놓은 걸 제가 정리해 봤어요.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을 발견한 게, 이 북적이 활동했던 지역을 대해라고 합니다. 대해 지역. 이게 어디냐면, 내몽골의 양성현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르도스의 약간 동쪽이죠. 거기에서 나오는 유적의 갈지자, 이게 요소 지역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갈지자의 토기, 그 다음에 채도 중에 쌍구문, 비늘문, 상강문, 바둑판, 격자문 이런 것들이 다 어디서 왔냐? 홍산문화에서 온 거예요. 홍산문화에서. 특히 이 유적에서 뭐가 나오냐? 홍산문화 말기에 해당되는 옥기가 나와요. 옥기. 근데 이 옥을 분석했더니 어디 거냐? 지금 수암옥이에요. 이 수암옥이에요. 자, 보세요. 더군다나 그 옆에 유적에서, 홍대파 유적에서는 수암 지역에서 생산된 수암옥, 그러니까 아직 옥을 안 만든 거예요. 재료를 가져온 거예요. 재료를. 이 재료가 나왔어요. 그러면 수암이 어디냐? 지금 요동반도 지역이에요. 거기서 수입했다는 거예요. 그럼 어디를 통해서? 홍산문화죠. 홍산문화에서 직접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그게 옥만 들어왔겠냐? 아니라는 거죠. 일정한 그 집단, 그거를 만들 수 있는 집단들이 이동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북적이라는 족속은 오르도스, 지금의 흉노하고 가까운 것이 아니고 도리어 홍산, 요하 문명하고 가깝다라는 것이 밝혀지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지금까지 추론했던 모든 것들이 다 맞아떨어지게 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이걸 보십시오. 이게 지금 어디냐면, 요게 오르도스가 이렇게 디귿자로 이렇게 흐르지 않습니까? 여기 동북 쪽이에요. 여기에요.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동쪽 지역에서. 이게 지금 홍산 지역이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문화가 전파된 거예요. 이게 그 유적지들입니다. 여기가 북경이에요. 베이징. 여기가 산동반도고. 근데 여기서 나온 것들이에요. 여기 보세요. 이 옥벽. 이 홍산에서 나온 거랑 똑같이 생겼어요. 이거 옥돌이에요. 옥돌. 이거. 수암에서 나온 옥돌. 수암이 어디냐? 여기에요. 여기. 요동반도 있는데. 안산 쪽에. 거기서 간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얘기를 해드리는 거냐면 총체적으로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이게 판성묘 문화의 분포권입니다. 여기가 지금 바이칼이에요. 근데 이쪽에 쫙 몰려 있죠. 요거를 뭐라고 부르냐? 몽골 학자들이나 러시아 학자들이 판성묘 문화다 이렇게 해요. 여기가 울란바토르예요. 몽골의 수도. 여기가 유림이라는 이 지역이 적적 지역이죠. 적적. 아까 설명드렸죠? 근데 요게 하가점 상층 문화예요. 지금 요거는 요하 문명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서 홍산 이전부터 이렇게 퍼져 올라갔고
하나는 이렇게 퍼져 내려갔다. 이 두 개의 문화권이 요하 문명에서 퍼져나간 문명이다. 라는 것이 이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는 최종 결론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설명드릴 게 격권이라는 겁니다. 격권. 자, 격권은 몽골 공화국의 북쪽에 있는 샤안 산맥, 서북쪽이죠. 그리고 시베리아 에니세이강 상류에 거주했던 족속입니다. 격권 또는 경권, 결골, 흘골, 개골 또는 키르키즈라고, 지금은 키르키즈스탄의 선조예요. 이들을 격권이라고 합니다. 어디 주로 뭐냐면 바이칼 서부의 에니세이강 상류, 알타이 그 유역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당시에 전환시대에 흉노에게 투항한 이릉을 견곤왕에 봉하기도 하였다. 그러니까 이 지역의 왕에 봉한 적이 있었다 이거죠. 자, 그러면은 통전에 뭐라고 되냐면 이 결골조에 뭐라고 써 있냐면 신체가 장대하고 피부가 적색이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머리털이 붉고 눈이 파랗다. 그렇다면 뭐예요? 유럽인종이죠. 유럽인종. 아까 정령은 그런 말 없거든요. 근데 여기는 지금 유럽인종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니세이강을 중심으로 해서 발굴을 해보면 서쪽은 백인종, 동쪽은 황인종이 분포되어 있어요.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동쪽에 있는 족속을 우리는 정령, 요거는 우리하고 같은 황인종입니다. 지금 설명드리는 서쪽에 있는 견고는 백인종이고 머리가 빨갛고 눈이 파래요. 그러니까 백인종이, 유럽인종이죠. 그런데 바이카로 서쪽의 투바 지역은 북서쪽 부분에 BC 9세기에서 7세기 사이에 원시 스키타이에 속하는 아르잔 고분, 칭기테이 고분 이런 것들이 발굴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스키타이 그러면은 흑해거든요. 지금 저기 전쟁이 일어나는 그 지역입니다. 가장 많은. 근데 그런 유적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제일 오래된 게 스키타이 계통이. 자, 여기 구당소에 뭐냐면 회홀전에 회골이라고도 얘기해요. 회홀이라고도 했는데 히랄사는 예전에 견곤국이었다. 점차 흘골이라고도 부르고 흘흘사라고도 불렀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모두가 키가 크고 몸집이 컸으며 장대하다. 머리털이 붉고 하얀 피부를 가졌고 푸른 눈동자를 가졌다. 키르키즈인을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서양인종이네요, 서양인종. 네, 유럽인종이에요. 아까 정령하고는 전혀 틀려요.